지금 뭐 현재 진상규명이 다 끝난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뭐다라고 딱 집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세월호 참사 이전, 뭐 지금도 그렇죠. 보면은 경제적 이윤이 이제 사람들의 목숨이나 뭐 이런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풍토가 있죠. 최근 이천의 물류창고 화재 사건도 값싼 건축자재를 사용하면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같이 하면 안 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화재가 발생해서 40명이 돌아가시는데 왜 그러겠어요? 돈을 아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 돈을 아끼면 된다는 생각들 많이 갖고 있고, 세월호도에도 마찬가지 각종 안전을 위해서 투자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무리하게 또 출항도 시켰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정부가 적절히 제어를 해야 돼요. 가장 합리적인 게 뭡니까? 개인적 경제 주체 개인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윤이 더 많으면 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게. 그걸 적절히 제어하는 역할이 정부인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 정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 참사의 배경이 됐던 거고, 또 참사가 이제 발생했을 때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적절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부분도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참사의 원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일단 사고가 일어나면은 그게 이제 참사까지 되지 않도록 초동에 이제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나 의지가 약했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참사가 발생되면은 보통 그게 이제 정부에게는 악재라고 평가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지율도 떨어지고 비판도 많이 받으니까. 그러면 그런 악재라고만 그걸 받아들이면서 무조건 누르려고 하고, 무슨 사고 터졌으면 자기네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게 한다거나 관련돼서 정부를 비판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심지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제기를 자꾸 하는 유가족들을 분열시키려고 한다거나, 뭐 이 사람들을 뭐 매도하려고 하거나, 그런 흐름이 또 있는 거잖아요. 있었잖아요. 정치 세력 중에는. 또 거기에 조응하는 언론들이 있어요.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죠.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제 봤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고쳐나가야 되고, 요즘 보면 좀 많이 바뀌어졌죠.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정보를 어떤 재난이나 이런 문제 생기는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려고 하고, 비판하더라도 감내하고 비판해서 좋은 부분은 받아들이려고 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초기에 뭔가 적절히 대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책임을 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죠. 좀 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사회에 부족했던 부분을 국민들 눈앞에 딱 드러나게 만든 거예요. 저는 어떤 분들도 만나지만 강남에 소위 말하는 굉장한 부잣집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이 많은 그런 집에 이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어머니, 그 당시에 이제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강남역에서 시위를 하셨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보수 진영한테 고발을 당했죠. 아동학대죄로 자기가 학대한다. 그분들이 저를 찾아서 변호를 좀 해달라고 상담을 해보면서 왜 그렇게 유모차 시위나 이런 거를 매주 하셨냐 그랬더니 자기는 부족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족할 게 없고 아이 좋은 것만 먹이고
아이 크면 이제 뭐 학원이다 가게다 충분히 재력이 되고 유학 보내고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자기가 아무리 충분한 경제적 여력을 갖고 있고 조건이 있나 하더라도 자기 아이한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를 자기의 그런 경제적인 여력만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마찬가지 뭐 꼭 배를 태우고 안 보내더라도 비행기 태우고 애를 수학여행 보내도 비행기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됐다든지 이제 이윤을 위해서 제대로 정비를 안 한다든지 필요한 어떤 승무원들 제대로 숫자를 채우지 않고 뛰었다든지 또 기후가 안 좋아서 뜨면 안 되는데도 돈을 벌기 위해서 비행기를 억지로 띄웠다든지 하면은 아무리 부자면 뭐예요? 그 아이도 희생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아무리 경제적 여력이 된다 해도 자기 아이한테 그런 세월호 같은 참사가 닥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공포심이 들어요. 사회가 바뀌기 전에. 그래서 이제 아이를 위해서 자기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주말마다 시위를 했다고 하던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사회의 부족한 부분이나 문제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아주 극명하게 국민분들 눈앞에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이게 이제 가만히 보면 그 원인이나 참사의 원인이나 그다음에 그 참사 발생한 이후의 정부의 대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 이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약점들, 부족한 점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뭐 진상규명이나 또는 제도 개선, 진상규명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지면 그거를 막는 제도 개선 같은 것들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분들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될 거예요. 한번 들여다보시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윤을 위해서 기업들이 막 나가고 가습기 살균제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거 정보 적절히 통제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거나 지금 폐가 망가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을 계속 놔두면 그게 어느 국민이 안전할 수 있어요? 시장에서 물건 안 사 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품을 안 사서 쓰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상품 사서 쓰지. 다 부자니까 자기가 다 만드니까 가습기 살균제도 따로 돈 주고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비행기도 자기만의 비행기 자기가 직접 정비해서 타고 다니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다 국민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현상, 사회적 현상을 직접 보지 않아요. 언론을 통해서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교통사고나 이런 거 현장에 다 가서 직접 보시나요? 아니잖아요.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직접 물어봅니까? 어떤 사안이 터지면은 전화해서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언론에서 보도된 걸 보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언론이 그러면 투명하게 그런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언론이 전달해 주는 걸 사실이라고 믿는데 그걸 프레임이라고 하거든요. 전문 용어. 그러니까 언론이 사각형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은 다 이게 진짜 사각형인 줄 알아요. 세모로 해서 가면 이게 다 세모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원래 모양이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후에 뭐 어떤 참사든 아니면 정치적 상황이든 사회적 현상이든 단순한 사건이든 여러분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만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언론이 그걸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꼭 세월호 참사를 놓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요즘 그게
공소시효를 뭐 연장하는 걸 먼저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연장을 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5.18 전두환 노태우 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했던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딱 그 케이스를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좀 되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연장을 하면은 이제 진정소급표가 되는 거라서 네. 위헌 소지가 있는데,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하면은 부진정소급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따지게 되는데, 어찌됐든 공소시효 연장을 논의하면 위헌론은 나올 거예요. 여튼 뭐 그런 노력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안 되면은 이제 다른 방법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지금 공소시효라는 건 이제 진상규명도 문제가 되지만 주로 처벌적이잖아요, 사실. 진상규명 측면에서는 특조위 활동 기간이 지금 올해 또 끝나요. 그걸 좀 연장하는 걸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처벌에 있어서는 만약 공소시효가 연장이 안 된다면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가족분들 사실 과실치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거군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사실 뭐 여객선 또는 뭐 선박 관련돼서 이제 세월호 이후에 좀 많이 제도 개선의 것들이 이루어졌죠. 물론 그래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김영균 씨라고 화력발전소에서 일하시던 분이 돌아가신 뒤에 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게 일부 또 개정이 됐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뭐 사회 안전을 위해서 충분한 제도적인 여건이 마련됐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며칠 전에 또 이천에서 많은 분이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하여튼 뭐 조금씩 개선은 돼가고 있는데 아직 많은 부분이 더 필요하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국회가 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가 일을 좀 덜 하다 보니까 제도 개선 속도도 많이 늦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월호 참사는 뭐 참사 피해자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피해자분들을 안타까워하고 그분들과 함께 슬퍼해주고 이런 것도 되게 좋지만, 세월호 가족분들 만나보셨다고 하니까 느끼셨겠지만 같이 분노하기를 원하세요, 그분들은. 왜 같이 분노하기를 원하냐면 이게 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문제고, 뭔가 제도적으로 잘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제도적인 부분을 바꿔나가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분노하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제도적 미비점들을 같이 좀 고쳐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국민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청소년, 뭐 청년 이런 분들이 더 오래 사실 거 아니에요. 이 사회에서. 그러면은 더 이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고치시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누군가 고쳐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서 세월호 참사를 좀 바라보면 어떨까, 이런